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종종 이유 없이 우울한 양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그 우울한 이유를 다 알고 있는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러분, 반갑고 또 반갑고 반가운 일주일이 다시 돌아왔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하이톤에 이렇게 네. 또 인사를 해주시니까 예. 청취자분들 귀에 양이님의 목소리 이렇게 확 꽂힐 것 같아요. 마음속에 꽂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일주일 동안. 지내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요새 뭐 날씨도 좋고 하지만 또 미세먼지가 많고 하니까 네. 나가실 때 또 건강에 유의하셔서 네. 몸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음. 표준이던데 많긴 뭘 많나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게 표준이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고 그냥 항상 문제더라고요, 보면. 마치 감자님 같죠? 그냥 문제 덩어리. 아, 덩어리.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저희 양이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이유 없이 우울할 때 정말 이유가 없을까? 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할 때 정말 이유가 없을까? 이게 정말 그 어떤 주제가 네. 이 문장 하나가 되게 심오하네요. 깊은 심오한가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살다 보면 그렇게 종종 이유 없이 우울한 날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이들 겪으실 텐데 그런 날이 문득 찾아와서 뱀처럼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버리면 네. 뭐 정말 콱콱 목 막히는 느낌에 그냥 답답해서 미쳐 돌아버릴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몸도 마음도 컨디션은 계속 다운되고 뭐 하루하루가 어쩐지 되게 애매하게 힘들어요. 그럴 때. 벌써 처지네요. 축축 얘기 듣는데. 근데 이럴 네네. 때 뭔가 딱히 얘기할 만한 이유는 없어서 더 답답할 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지는 이유를 모르고서 더 처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이 네. 이유 없이 우울하다고 말을 하곤 하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 이유가 네. 없는 건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네.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정말 지금 내 기분이 이런데 이유가 정말 없을지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주 깊고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방송 끝났을 때 내용이 깊고 심층적이지 않기만 해봐요, 여러분, 감자님. 길 잃어먹을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럼 갑니다. 시작. 감자님 큐! 큐큐큐. 자, 이유 없이 우울할 때 과연 정말 이유가 없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양이님한테. 네. 자, 우리는 과연 그 어떤 상태일 때 내가 지금 기분이 우울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또 네이버인가요? 되게 친하신가 봐요. 초록창 전국민하고 베프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마음이 어둡고 가슴이 답답한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어떤 먹구름 같은 게 이게 낀 건가요? 거의 뭐 찹쌀떡 하나 안 씹고 삼킨 그런 느낌이죠. 답답하고 네. 근데 그 답답하면서 그 안에 뭔가가 또 끈적끈적하게 내려가지 않는 네.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게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되게 화가 났을 때랑도 다른 그 애매한 감정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우울하다는 감정을 붙이는 거는 어떤 이유들이 가장 대중적일까요? 우울하다는 감정을 붙이는 이유의 대중적인 이유라. 글쎄 가장 약간, 대표 사례가 이별. 그렇죠. 누군가와의 어떤 헤어짐. 네. 그리고 약간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적인 어떤 스트레스. 그거랑 돈. 그렇죠. 돈, 뭐 대인관계, 그다음에 뭐 가족관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자분들은 급격한 체중 증가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네. 이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네요. 내 마음대로 그냥 안 됐을 때. 그냥 뭔가 내가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이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서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네.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분이 약간
우울하다라고 네. 약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네요. 감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그 우울하다는 감정이 슬픔이라는 감정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 선상에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양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슬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아예 우울하다라는 감정이 따로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슬픈 게 좀 약간 변질이 됐을 때 약간 우울한 감정이 지속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슬픔하고 우울한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 생각에도 우울이라는 카테고리는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슬픔 섞인 우울인지 화가 섞인 우울인지 약간 그런 첨가가 다른 거지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외딴 섬 같은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발점인 그 우울의 시발점인 그 감정이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분명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헤쳐보죠. 아 그럴까요? 네,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마 네. 우리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별 기대 안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대 안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 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이유 없이 우울하다고 하는 게 정말 이유가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감자님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 방송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네. 모든 일에는 네. 이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간단한 예로 들어가지고 누군가한테 그냥 친하게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내가 뭐 직장 생활에서 저분에게 좀 인사 한마디 건네는 이유가 다 잘 보이고 싶어서 사회생활을 다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사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 우울한 감정 이 우울한 감정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인지를 확실하게 하고서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되게 어떤 작은 거 하나로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점점 커져서 우울한 감정이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게 이유 없이 우울하다고 말을 할 때 특징들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우울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무게감을 꽤 크게 두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우울증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다들 어떤 기본 사이즈는 나오는 큰 이유가 있어야만 내가 우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일, 돈, 연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울감이라는 감정은 꼭 그런 어떤 사건이나 그런 사이즈가 나오는 일들로만 유발되는 감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 앞서서 양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이별이나 어떤 사회생활에서 겪는 고충 같은 거에서 네. 큰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봐요. 예를 만약에 들어보면 친한 친구와 그냥 나에게 늘 긍정적이었던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주고받는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기분이 너무 좋고 나를 배려해줘서 항상 기분이 좋아요. 대화를 하면.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랑 하는 대화가 나를 받아주던 그 친구가 그 대화의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네. 평상시에는 이런 얘기 해줬을 때 나한테 되게 긍정적인 얘기와 사랑을 담아서 얘기를 해줬는데 어느 순간엔 좀 단답형으로 오고 좀 딱딱하게 오고 막 이래요. 아니면 대화 자체를 좀 차단하는 식의 얘기를 그렇죠. 하던가. 좀 이따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 순간 그 차단당하는 사람은 뭘 느끼냐면 그냥 바쁜가 보구나, 얘가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고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저 가슴속 깊은 한 구석에서 이게 약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급속도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용납이 안 돼서 사실 근데 거기서 이 용납 안 되는 감정을 내가 끄집어내서 야, 너 나한테 평소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문자로 왜 이렇게 보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인식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평소와 다른 걸 본인은 분명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끄집어내서 이걸 내가 저 친구한테 확인을 해야 되나? 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걸 확인 안 하고서 가슴속에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이 작은 거 하나가 그날 하루에 자신의 스케줄까지 망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기분까지. 네. 그날 하루에 어떤 통틀어서 기분을 망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거를 그 친구가 똑같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계속 누적되고 마일리지처럼 누적이 된다면 네. 그 감정이 원래 사사로운 그냥 약간 삐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 그 감정이 되게 우울감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우울증 정도의 그런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많이들 대중적으로 느끼는 그 우울감이라는 감정은
정말 사소하게 이런 자잘한 것들이 내가 이유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것들이 쌓이고 반복되면서 그게 그냥 어떤 이렇게 모래성처럼 단단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내 목에 꽉 막혀버리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그 쇼핑몰로 그날 토요일 날 썸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정말 이쁜 옷을 샀습니다. 네. 화요일 날 주문을 했어요. 네. 그럼 대부분 목요일 날 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난 저 옷 입고 썸남을 만나야지 했어요. 근데 택배가 목요일 날 안 와요. 금요일이 됐는데도 안 와요. 금요일 날 택배회사 기사님한테 연락해보니까 보냈대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단순하게 물건을 못 받은 거긴 한데 내 계획은 이거였어요. 그 옷을 입고 썸남을 만나러 나가서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차단당한 거예요. 네. 기분이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거는 뭐 짜증이나 화가 동반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른 예쁜 옷 입고 나갔어도 만족이 안 되는 어떤 욕구불만 상태가 오잖아요. 벌써 머릿속에 그 내 모습을 그렸어요. 네. 그 옷을 입은 나의 모습을 네. 그 이쁜 모습을 그 남자분한테 보여줬을 때 나는 정말 더 이뻐 보이겠지라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양님도 실제로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보통 그럴 때는 우울하다기보다 짜증나요. 영어인가요? 짜증 영어죠. 짜증. 네. 혀가 아주 되게 잘 돌아가시네요. 그럴 때 네.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 만약에 누군가가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거죠. 썸남이 되게 오늘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안 해줘도 문제지만 해줘도 그 택배를 내가 제대로 받아서 입고 나왔으면 그렇죠. 너 오늘 되게 예쁘다라고 얘기 안 하고 너 오늘 진짜 예쁘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라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그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이 만약에 그냥 귀가하는 내 얼굴을 딱 보더니 그냥 단순하게 야 누구는 시집 갔다는데 넌 안 가냐? 이런 얘기를 그냥 던지지 한마디씩 계속 하셔요. 그냥 뭐 매일매일 하시면 그게 그냥 단순하게 해서 그냥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기는 한데 순간 맞아 나도 연애해야 되는데 맞아 친구들은 가는데 난 왜 못 가지? 이게 누군가랑 대화를 하면서 좀 풀릴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계속 혼자 곱씹고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분이 조금씩 약간 다운되면서 우울한 감정이 조금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날 한번 그러니까 이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된 것 자체도 네. 어느 날인가 그냥 한 이틀 동안 계속 뭔가 우울하고 다운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확실히 몸이 젖은 솜처럼 되게 축축 늘어지고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솜이 젖으면 더 무거워지지 않나요? 옛날에 그러니까요. 당나귀가 그 물에 들어갔을 때 솜이 젖어가지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그렇게 약간 그 젖은 솜을 내 몸에 달고 있는 것처럼 축축 처지고 몸에 에너지가 안 돌아요. 특별히 피곤할 일도 없는데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정신적으로 뭔가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자꾸 나고 근데 이게 보면 내가 화나는 일이 있나 짜증나는 일이 있나를 생각을 해봐도 특별히 화가 나거나 짜증날 일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슬픔을 느낄 감정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샤워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틀을 뭔가 계속 우울하고 답답하고 놀린 것처럼 그리고 그게 이제 이틀째가 되고 나니까 진짜 어디 가서 좀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이게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네. 평소에 생각했을 때 이유 같지도 않은 자잘한 이유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게 그 자잘한 이유에서 자잘한 먼지 같은 자잘한 게 자꾸 이것저것 붙어서 내가 이 우울함이 형성이 됐는데 그거를 이유라고 스스로 뭔가 인정을 하고 납득을 하기조차도 너무 사소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유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날씨가 이런가? 아닌데? 내가 아니면 어디가 아픈가? 막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혹시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자님이 뭐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확연하게 탁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 혼자 답답한 상황으로 반복이 될 때 그게 반복이 되면 처음에 시작은 짜증이었을지 몰라도 그 답답함이 계속 반복되고 나의 욕구불만이 쌓이거나 나의 어떤 분출하지 못하는 뭔가가 쌓이면 그게 결국은 무기력과 우울로 오더라고요. 그렇죠. 양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내가 되게 무기력한 상황을 가게 되는 거를 좀 내가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인지를 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그거를 어필할 때가 있어요. 나 요즘 조금 힘들고 무기력하고 기분이 좀 이상해. 나 기분이 요즘 좀 우울한 것 같아. 라고서 주변 사람한테 던졌을 때 저희 나라 주변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공동체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가족 관계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 많이 얽혀 있는 사회 국가잖아요. 네.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우울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예전에 겪었던 거야. 조금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뭐 그거 가지고서 너는 그렇게 티를 내냐.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척을 해?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내 감정에 대해서 조금은 확인을 받고 싶고 그냥 얘기를 해서 사실 거기서 얘기가 조금 진전만 됐으면 그냥 털어버릴 수도 있는 그냥 단순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차단을 당해버리니까 집에 돌아가서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장 내가 그런 얘기를 털어놓고 싶은 가까운 지인한테 그런 걸 차단을 당하면 아 그렇죠. 정말 내 감정은 이제 내 일기장 말고는 꺼내놓을 곳이 없는데 아 일기장. 그래도 사실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일기장에만 쓰고 싶지 않잖아요. 양님 일기장이 거의 판도라 상자급이죠? 그 안에가 거의 우주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오늘 집에 가서 불태워버리려고요. 거의 빅뱅처럼. 그거 열리면 죽어요. 진짜 혼자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네. 그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다 같이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각자의 사연이 있고 이런데 그런 특히 이유가 딱히 명확하지 않은 우울감이 뭔가 장시간 반복되는 시기에는 나는 그게 반복되니까 지치고 힘들지만 그걸 매번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기도 애매해요. 차라리 이유라도 있으면 지인들이 납득이는 하는데 그렇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실 하는 얘기잖아요. 나 요즘 징징대는 것도 아니고 나 요즘 이래. 나 그냥 이렇게 좀 우울한 것 같아. 사실 네.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은 기분을 조금 겪었으면은 같이 동조해 줄 수가 있는데 뭐 직장 생활 끝나고 와서 그 얘기를 들었거나 나는 지금 몸이 좀 힘들고 지쳤는데 그 얘기를 했거나 더 짜증나죠. 더 그러면. 짜증나고 더 힘들죠. 그냥 저런 얘기 굳이 나한테 와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심지어 이러니까 별다른 이유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징징대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본의 아니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양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내 감정에 어떤 무거운 솜을 이렇게 등에 맨 것처럼 이렇게 축축 처지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됐을 때 네. 사실 그렇게 내가 좀 우울한 것 같아 라고서 사실 그때서야 얘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아주 단순하게 이거를 고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사실 그냥 대화예요. 대화. 그죠? 맞아요. 네, 대화 자체로서 내가 그냥 이래서 우울한 것 같아. 그럼 상대방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울한 것 같아? 한번 네가 얘기를 해봐. 최근에 뭐 별다른 일은 없었어? 하면서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고 그냥 사소한 거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괜찮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대화가 약간 단절되니까 약간 나중에 조금 더 그 우울한 감이 네. 좀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리고 그렇게 너무 막 사소하고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 같아서 그렇게 내가 이유 없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가 됐던 사소한 거든 큰 거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 몸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뇌가 눈과 귀를 막고 차단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그런 이유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되게 캐치하기 힘든 이유가 이런 자잘한 거 가지고서 내가 영향력을 받는다고? 용납이 안 되는 용납이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용납 안 된다고 생각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미지를 되게 크게 받았을 때가 아까처럼 되게 이별했을 때나 주변 환경에서 큰 일이 벌어졌을 때를 사람이 사실 큰 데미지라고 나한테 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이 작은 것들은 사실 그냥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당연히. 하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내가 뭐 이런 걸 갖고 내가 그렇게 우울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맞죠. 그래서 그거를 그 순간 인지를 못하고 캐치를 못하고 조금씩 그 약간 우울한 그 새싹에 되게 작은 새싹에 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물도 주고 그러면서
조기에 약간 그 가위로 잘랐어야 되는데 뭐 우울 콩나물 키우는 건가요? 시루에 가득? 네, 어두운 곳에서 잘 키우게 되잖아요. 사실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약간 좀 더 커지게 됐을 때는 사실 이게 우울증까지 가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도 음. 아닌, 그러니까 정말로 납득할 만한 이유나 있어서 그렇게 발전이 됐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별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반복되는데 중간에 단 한 번도 그거를 해결을 해주지 못해서 그렇죠. 우울증까지, 그러니까 습관성 우울이 와버리면 그렇죠. 너무 그거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 억울하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네요. 되게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의 흐름대로 갔었어야 돼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게 되게 작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야 돼요. 당연하게 됐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안 될 때, 늘 그렇게 뭐 친구랑 좋게 대화하고 좋게 얘기하고 했는데 갑자기 단절됐을 때, 양이님이 항상 밥을 나한테 사줬는데 갑자기 안 사줬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늘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했는데 왜 밥을 안 사주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물어봐야 되나? 안 사준다고 물어볼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항상 당연한 건데 네. 항상 당연한 건데 그 순간에 이거를 내가 너 왜 그래라고 물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내 마음같이 일직선으로 갔던 그 감정이 중간에 차단이 되니까 그 순간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기분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뚝뚝 네.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우울한 감정일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할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약간 저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우울할 때 우울한 노래를 찾아 듣듯이 네. 영향력을 오히려 우울한 걸 더 찾아보게 되는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우울한 게 맞다라고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감정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특히 또 20대 초반 요럴 때 더 심하죠. 그때는 거의 그 젖어 있잖아요. 빗속에 여러분 그 비에 한쪽 뇌가 젖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가랑비 같은 거에 이 한쪽 좌뇌가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늘 항상 그 새드한 감정에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안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다 싸이 해보셨죠? 정말 말만 들어도 축축하네요. 싸이월드에 표현하셨던 거 청취자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비 오는 날 이런 날 BGM 바꾸고 사진 한 장 올려놓고 다이어리에 이렇게 쓰죠. 정말 이런 날에는 하지마, 그만해요. 못 듣겠어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해요. 네, 죄송합니다. 싸이월드 역시 판도라의 상자죠. 여러분 그거 빨리 회원 탈퇴하고 불태워버리시길 바래요. 그렇죠. 공개가 되었을 때 큰 파장이 올 수 있으니까요. 네.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기에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럴 때 감자님은 좀 집에 혼자 있는데 이런 감정을 느낀다. 이러면 보통은 감자님은 어떤 행동들을 하세요? 약간 우울하다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는 양이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어렸을 때는 오히려 되게 슬픈 노래를 찾아 듣는다거나 그거를 되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으면서 그 우울감에 취해서 내가 뭔가 되게 센치한 사람이 딱 돼가지고서 뭔가 나는 되게 어떤 주인공 같다라는 느낌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별 의미가 없고 그게 되게 소모적인 거고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근데 사실 지금도 우울한 감정이 안 찾아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비가 오는 날에도 조금씩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청취자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별을 안 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별을 하게 되고 그 감정을 한번 겪게 되고 내가 힘들었던 감정을 한번 겪게 되면 그 감정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완전 소모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 하나 뚝 누르면 상자 열려서 탁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울감은 대상포진 같은 거죠. 한 번 겪고 나면 그 이후에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자의 버튼을 누가 누르냐? 네. 자기가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본인 스스로 네. 누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왔을 때 그걸 안 눌러도 돼요. 네. 근데 눌러서 굳이 그 옛날에 그 감정 속으로 취해서 빠져들어요. 예전에 이랬지, 예전에 이랬었어, 마저 지나고 보니까 이렇다 하면서 이렇게 빠져들어요. 그게 아마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예전 물건들이나 사진들도 보면서 저는 약간 예전 사진을 좀 보면서 네. 혼자 이렇게 좀 젖어 있던 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네요. 혹시 술과 함께 젖어 계셨나요? 정확하고요. 네, 정확하고요. 그 술 드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거의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때는 네.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까지 내려가지 않나요? 양희님 말씀대로 되게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네. 우울감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게 그냥 예. 별거 아닌 것처럼 한번 그냥 나 혼자 취해서 그 감정에 취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술이 좀 과해졌을 때는 약간 그렇게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사실 이게 우울감이라는 게 좀 커지면 우울증이 되고 그리고 별거 아닌 그런 우울감이었을 때 그렇게 한번 본의 아니게 본인을 떨어뜨리고 나면 바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벼운 우울감으로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정말 나 우울증인가 싶은 상황이 또 지속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사실 근데 혼자 있으면서 겪게 되는 그 우울한 게 제일 크지 않나요? 미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물론 어떤 사건이 크게 있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우울감이 와도 힘들지만 그때는 이유라도 명확하니까 어떤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이유 없이 그렇게 내 스스로도 바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우울감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방 안을 그냥 뱅글뱅글 왜 도는지 모르겠는데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이렇게 계속 원을 돌면서 네, 도나요? 무슨 의식하듯이 방 안을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 전 돌아요. 실제로 의식을 하시지 않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답답하다 이제 터지면 저는 일기를 써서 글씨로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는 일기로 써서 글씨로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고 나도 정말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가 않으면 녹음기를 틀어요. 거기다 대고서 푸는 건가요? 한풀이를? 틀어놓고 네. 뭔가를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틀어놔요. 그러고 나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대나무 숲처럼 내가 저 사람의 기분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맘 편히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고 심지어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하지도 않고 내 얘기에 대한 평가도 내리지 않을 어떤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또 녹음기 틀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나는 그냥 별거 아닌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오만 별 쓰잘데기 없는 걸 다 쌓고 쌓다 보니까 그게 처음 시작에서 내가 그거 하나를 탁 쳐냈으면 그냥 그날 좀 짜증나는 일이 있다거나 그날 좀 뭐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한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질질 끌고 와갖고 그렇죠. 고양이 털 빗어서 모아놓으면 한 뭉치 되듯이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놨었구나. 그렇죠. 작은 거 하나를 그때 느꼈을 때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 작은 거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게 사실 자존심도 되게 상하고 네. 당연히 이거는 넘어야 되는 사사로운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사사롭고 작은 그 감정 하나가 네. 양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털뭉치가 하나 모이고 두 개 모이고 세 개 모이고 해서 엄청나게 굉장히 커지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우울에 덫에 걸려 있죠. 되게 답답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약간 시작하는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감정 되게 어떤 그 미천한 감정이지 않습니까? 되게 얇고 그렇죠. 가볍고 떼쟁이 같은 감정이죠. 얄쌍하고 네. 그 사람을 약간 짜증나게 하는 그 감정을 초기에 약간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스스로 어떤 감정을 순간 어쨌든 그걸 굳이 자기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감정을 느꼈구나라고까지 인식을 안 해도 순간 어떤 기분은 탁 왔다는 걸 본인이 알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냥 스스로에게 솔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연인 사이다 이렇게 하면 난 지금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기분이 다운이 되는데 아니면 이 사람의 이 행동 때문에 기분이 다운이 되는데 내가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보이겠지? 그렇지. 저 사람이 뭐 피곤하겠지?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저 사람은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거 갖고 걸고 넘어지면 좀 그렇겠지. 오만 생각을 해서 넘어가다 보면 일단 이 감정을 표출하지 않기 위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동안 나는 이미 우울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로 계속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을 그때 느꼈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감정에 빠졌을 때 네. 한번 그냥 좀 인위적이더라도 딱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그냥 어디 조용한 공간에서 뭐 쓸데없이 폰 만지지 말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헛소리 하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나의 그 민낯의 내 속을 내 스스로 한번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디다 소문 퍼뜨리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내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봐야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희님 말씀도 맞고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어디까지 쓰레기일 수가 있을까라는 거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서 갑자기 쓰레기 얘기가 왜 그러니까 나오죠? 너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처럼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도덕과 윤리가 바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기서는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성향 같은 게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게 안 좋은 상황까지, 그러니까 내가 되게 이런 생각까지 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를 사실 가보면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 가려고 계속 애를 써요. 근데 사람들은 그죠? 예, 그렇게까지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내가 미천한 짓까지 내가 해석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근데 벌써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 나의 어떤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요즘은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한 뭐 1, 2년 만나고 3년이 됐는데 다른 사람하고 감자님? 네, 죄송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되게 나의 어떤 저질스러운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내비쳐지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까지 속이는 그 되게 저질스러움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요. 네. 알고 내가 몇 번 행동을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한번 해보니까 저것까지는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더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들, 어떤 우울한 감정들이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 네. 벌써부터 나는 네. 예전에 이거보다 더 심한 나의 어떤 내면의 깊숙한 곳에 더러움을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되게 동요하지 않게 돼요. 네, 동요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사실 그냥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조그만 감정들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러면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바닥에 있는 더러움을 봤어요. 네네네. 근데도 종종 그런 상태가 찾아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더러움을 아직 덜 봤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더러움도 지금 스스로 속이고 계신 거예요. 레벨 1인데 양희님 한 10까지 내려가야 될걸요. 네. 제가 본 바닥도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서 뭐가 더 있을 거란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그 더 있다라는 걸 늘 상상을 아마 하실 거예요. 더 심한 게 있다라고. 거기까지 근데 가기 싫으시겠죠. 과연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나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호기심만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거는 할 필요가 없구나. 약간 모든 일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원래 하던 대로 가지 못했을 때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구만. 여러분 제 말에 약간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경험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듣기 힘드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분명히 계실 아마 거예요. 이해도 안 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만약에 이해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많은 것들을 스스로가 경험을 하셨고 깨닫고 야 지금 너네 무슨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다 부질없는지 그만해라 라고 방송을 들으시면서 딴짓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쉽게 풀면 네. 그냥 이게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감자님이 얘기하신 방금 그 내용은 네. 어쨌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우울감이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근본적인 실마리를 좀 찾고 이런 게 자꾸 찾아오는 걸 방지하려면 본인의 완전 바닥을 한번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되게 작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네. 여기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벌써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잘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소개팅을 뭐 3개월 동안 매주 했다고 쳐요. 네네. 근데 매주? 진짜 누구 하나? 이 정도는 괜찮지만 내가 그냥 남자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다. 수준도 안 되는 내 기준에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만 계속 만났어요. 그 기준이 뭐든 간에. 그것만 반복돼도 사람이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요. 그것만 반복돼도 그 우울의 이유가 그냥 반복되는 마음의 안 듦이라는 그 욕구불만에 지쳐서 우울해지는 것도 있고 그 상황 자체가 본인한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까지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우울했을 때 말로는 내가 그냥 요즘 그래서 나 좀 우울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까지 만들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다운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양님 말씀이 맞고요. 나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찾아왔을 때 사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나의 온전한 나의 책임이야. 라고서 받아들이시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유가 다 있잖아요. 네. 이유가 있는데 절대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절대 내 잘못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사건 사고의 짜잘한 것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짜잘한 사고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굉장히 큰 사고를 여러분께서 한 번씩 쳐보시면 그 다음에는 에휴 내가 굳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냐 싶으실 거예요. 되게 감자님이 네. 딱 그런 케이스의 전형이에요. 친구들은 굉장히 동네 동생들은 이 형을 굉장히 따라요. 근데 부모님들은 너 쟤랑 한 번만 더 만나서 놀기만 해 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의 전형이죠. 너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마. 다들 아시겠지만 중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내가 빠지는지도 모르고 네. 어느 순간 뒤따라오고 있잖아요. 네. 참 이런 것들이 그 청취자분들에게도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좀 약간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네. 있는데 우울하게 생각이 드는 그 약간 우울감 그런 감정 자체가 네. 내가 조금 더 인지를 하게 되고 거기서 솔직하게 그 생각을 좀 짚고 넘어가려면 내가 예전에 느꼈던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을 한 번씩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느꼈던 것들. 근데 그걸 되게 외면을 많이 해요. 내가 견뎌냈어야 되는데 못 견딘 거야. 이게 아니에요. 사실 못 견디는 게 맞아요. 네, 그죠? 처음 그 이별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다수의 그 안 좋은 일들 많잖아요. 다 아파요. 네. 그죠?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힘든데 당연히 이 나이 됐으면 네. 이 정도는 내가 견뎌야지.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그거는 금방 지나가. 좀 있으면 괜찮아져 하는데 그럼 당연히 괜찮아야 되는데 내가 약해서 그렇구나.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픈 게 솔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약간 우울감을 좀 집에 있을 때나 좀 일상생활을 했을 때 내가 왜 우울한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그 양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아주 자잘한 그 개미 같은 그죠? 잘 안 보이게 잘 도망 다니잖아요. 아우 소름.
왜 저럼? 나 개미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다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좀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그 캐치할 수 있는 저 방법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음. 일단 저는 감정을 푸는 방식으로 글을 많이 써요. 녹음도 아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글을 쓰다 이제 답답하니까 녹음까지 하는데 저는 녹음을 몇 번 해보면서 유레카라고 느꼈어요. 물론 이거는 저는 저 자신에게 좀 약간 해결 방법 같은 거네요. 저 자신한테 좀 솔직한 편이고 저는 항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빨리 바닥을 파헤쳐서 그걸 보고 싶어하는 불나방 기질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또 갖다 부딪혀서 하는 거긴 한데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물론 이거를 녹음이나 일기도 본인이 절대 내 스스로에게도 솔직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펼쳐놓고 열어놓으셔봤자 절대 솔직한 본인의 얘기를 찾으실 수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한테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게 처음에는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어색하고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수채화 캔버스 펼쳐놓고 말로도 뭔가 표현하기 힘들 때는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색을 갖다 막 칠해요. 그래서 다 그려보면 그 새까만 그림이 말이에요. 진짜 우주네요. 근데 그것만 봐도 그냥 그렇게만 한번 해도 내가 정확한 이유들을 나열은 안 했지만 어쨌든 나는 어떤 감정의 색들을 캔버스에다가 다 칠하고 토해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해소되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녹음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도 풀었고 일기를 쓰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 적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골라서 마음대로 칠했고 내 안에서 다 나오는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실제로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해소가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콩 한 자루가 한 7, 8kg 정도 해요. 그거를 거실 바닥에 푸세요. 한 몇십만 개가 되겠죠? 아마 하나씩 카운터 하시다 보면 명절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아이 도라이야. 제가 약간 좀 재밌는 얘기를 든 거고 몸을 움직이는 게 사실 좀 도움이 돼요. 네. 아니 근데 몸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몸을 움직여라는 걸 좀 재밌게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사실 집에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사실 나 우울하니까 오늘은 좀 나한테 자극을 주고 싶어 해서 집에서 TV를 보고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무언가를 막 해요. 근데 집에서 하는 그 행동은 제가 생각했을 땐 모두 다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내가 좀 처지고 내 기분이 좀 우울할 때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 무언가를 하면은 저는 더 훨씬 더 자극적이고 해소가 금방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있지만 그런 우울감이 있을 때 몸이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운데 정말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은데 보통 잘 안 하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엄마 거실에 콩 좀 풀어줘. 여러분 쌀은 안 됩니다. 그건 좀 너무 힘들고요. 콩으로 좀 하셔야 카운터 하시다 보면 금방 또 한 해 지나가니까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몸을 좀 움직이는 외부 자극적인 요소가 저는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 일부러 전 계단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 떨리게 하는 게 저는 되게 그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몸을 되게 움직여서 내 심장 박동을 좀 빠르게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되게 힘들어요. 장난 아니야.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것도 좋고 동네 그냥 걷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는 늘 갔던 길 말고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면 되게 그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내가 55번 버스를 타고 늘 퇴근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문득 기분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저 멀리서 101번이 와요. 근데 저걸 타면 우리 집에는 안 가요. 그렇지만 그냥 타십시오. 그걸 타고 실제로 외부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 가서 그것들 막 보고 느끼고 걷고 막 하다 보면 내 기분이 약간 조금 더 완화돼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조금 더 왜냐면 내가 찾아서 하지 않으면 사실 친구가 혹시 뭐 가족이 와서 야 어디 가자 데리고 나가면 너무 좋죠. 그건 너무 좋은데
일상생활에서 조금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음.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늘 가던 길 말고 다른 길을 간다거나 늘 만나던 사람 말고 오랜만에 다른 사람한테 한번 연락을 그냥 좀 너무 뜬금없지만 그래도 카톡 하나 보내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해서 그 사람의 새로운 사람이 사는 얘기를 또 내가 듣다 보면 네. 새로운 자극이 또 나한테 들어와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우울할 수 있어요. 아,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게 다시 우울해질지언정 최소 1cm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덜어내진 구석이 있어요. 분명히. 1cm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돼요. 이게 네. 감자님이 지금 해주신 얘기들이 저도 해봤을 때 일부러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한 행동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네네. 일상생활에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었는데 해보면 진짜로 해소가 돼요.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1시간 넘게 그냥 빨리 걸어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그거죠. 아는데 그럴 때는 하기가 싫어서 결국은 안 하고 그거 외에 다른 이유들을 찾게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죠. 네. 뭔가 나를 이렇게 슬픈 감정 속에 빠지게 하는 게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은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작은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근데 그 작은 거를 되게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했을 때는 차라리 그냥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네. 햇빛을 많이 쐬서 비타민 D라도 흡수를 많이 하는 게 네.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이것도 제가 자주 하는 행동 중 하나인데 뭔가요? 혼자 사시는 분이면 스피커로 틀어주셔도 되지만 네네. 뭐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이어폰을 끼시고 아주 신명나는 음악을 릴레이로 틀어놓고 아 그거 저 공감합니다. 내가 어떤 춤을 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아, 말고 너무 좋아요. 그냥 내 온몸이 아무도 안 보는 이 와우. 방 안에서 느끼는 대로 신명나게 그냥 여러분 막, 준비됐나요? 흔들어 뻗세요. 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춤을 추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자기의 모습을 어느 순간 정신 놓고 추다가 인식을 하면 웃겨요. 너무 웃겨요. 네. 근데 그 웃긴 게 막 내가 창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내 스스로 내가 되게 재밌고 아유 얘도 참 진짜 이러면서 사랑스러운 맞아요. 감정에 가까운 그런 웃음이 나요. 그게 진짜 자기랑 노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알게 모르게 또 해소가 되고 그렇게 이렇게 이유 없이 우울하다고 할 만큼 별거 아닌 게 쌓여서 그랬을 때는 꼭 하나하나를 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막 뭐 싸워서 풀고 이러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넘어가지고 덜어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밤에 광란의 댄스 타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 저녁 준비되셨나요? Here we go. 한강으로 모이세요. 주차장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춤추는 거.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요쯤에서 슬슬 네. 또 댄스 타임 한판 때리러 가야 되니까 마무리해 볼까요? 저희 오늘 클럽 가나요? 클럽 뚱치, 그렇게 갇혀 있는데 말고 한강 정도 나가서 뛰어야죠. 너무 좋네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챙길게요. 정말 주변에 텐트 치고 계신 분들한테 민폐네요. 네, 그렇죠. 자중하면서 네. 스트레스를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무슨 비 오는 날 좀 센치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내 몸과 마음이 진짜 자꾸 좀 힘들다고 느껴질 만큼 처지고 그렇게 우울하다고 느껴지면 이유가 없을 리는 없어요. 맞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문장부터가 말의 함정인데 각자 어떤 작은 이유에서부터 시작된 거든 잘 찾아보면 진짜 이유 하나에 100만 원씩 걸고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거의 뭐 양희님은 거의 보물찾기 하듯이 떼부자 되시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찾다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되죠. 그렇죠. 이게 우울함을 즐기는 독특한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집에 콩나물 시루로 가득 채우고 싶은 게 아니라면 검은색이죠. 네. 한번 그냥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가만히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그냥 우울한 이유를 찾다가 감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박하게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나도 몰랐던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놓쳤던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내가 나를 알아가고 이러면 되게 재밌어져요. 그 얼마나 저질인 나를 알게 됐을 때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 세상 쓰레기.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그렇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항상 상상을 하고 꿈꾸는 것만으로 하게 되면 호기심으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는 것보다 한 번씩 그렇게 해보고 안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잘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 우울했던 이유들을 하나하나 해소할 순 없어도 내가 그랬구나라고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면 왠지 더 우울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죠. 1cm, 2cm, 3cm 점점 커지는 거죠. 그거를 내가 솔직하게 대면하고 내 스스로가 저걸 봐버렸어. 헐! 이런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랬구나라고 내 스스로 정말 받아들여주면 그냥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해소가 어느 정도는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설령 타인 때문에 생긴 우울함이라도 내 스스로가 나를 알고 보듬어주는 걸 먼저 해야지 그 감정에서 나오는 열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열쇠. 좋은 말이네. 열쇠 어디다 숨겨놓으셨나요? 어디다 숨겨놨는지는 목 뒤에 있네요, 거기. 죽을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금 그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순간 욱해서 나왔는데 네.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우울한 일 없길 바라면서 네. 있더라도 그 실마리를 빨리 찾아서 현명하게 탈출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응원하고 우울한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감자님께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 네이버 메일이 있죠. 네. 제가 네이버 메일 주소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Drop the beat. ajjj0211@naver.com. 이쪽으로 어떤 얘기든 그냥 이런 고민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 같은 거는 정보란에 네, 팟빵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고 저희랑 소통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